이번에 미스터 킴이랑 그리고 28기 순자랑 촌장 라이브 나온 거는 촌장 주점 하고 나서 촌장 라이브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시스템이 촌장 주점을 하고 그 다음에 촌장 라이브 식으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촌장 주점 안 했잖아요. 촌장 주점을 일단은 촌장 주점 찍고 찍은 다음에 촌장 라이브 그 다음에 또 한 다음에 찍은 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구옥수님이 촌장 주점에 나오는 게스트분이랑 촌장 라이브를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여러분 28기 순자랑 미스터 킴 막상 해당 기수 때 그리고 사계 때 봤을 때랑 촌장 라이브에서 봤을 때랑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촌장 라이브에서 봤을 때가 더 호감이었어요. 본 기수에서는 뭐 빌런이었고 깐족되고 밉상이었고 그랬지만은 촌장 라이브에서 보니까 또 호감이더라고. 허님께서 미스터 킴 괜찮더라고요. 라이브에서는 저도 나 미스터 킴 그냥 촌장 라이브에서 호감이었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킴님이 구옥순 조금 불편해하고 언짢아하고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았나요? 구옥순 씨가 미스터 킴님한테 좀 세게 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스터 킴님이 구옥순이 안 쳐다보면서 좀 되게 언짢아하고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 물론 구옥순님은 라이브다 보니까 좀 더 세게 재밌자고 한 거였는데 미스터 킴님이 구옥순님의 그 텐션을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옥순님 근데 구옥순도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니까 일부러 더 세게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원래도 캐릭터 자체가 좀 센 편인데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같은 출연자인데 구옥순이 이제 미스터 킴한테 쩔이라고 했잖아요. 속초에서는 쩔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약간 미스터 킴님이 쩔이? 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고씹으면서 언짢아 하더라고. 저는 여기 28기 순자랑 미스터 킴이랑 둘 다 빌런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애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저도 봤는데 이쁘게 잘 만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재혼까지는 또 딴 얘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미스터 킴님은 그래도 조금 더 재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순자님은 딱히 재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려고 그러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깊게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자 씨야말로 정말 딱 연애 목적, 미스터 킴님은 조금 애매한 상태? 그렇게 보여졌어요. 아직 한 번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순자님하고 좀 연애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중간에 28기 순자가 28기 얘기하는 거 다 편집됐다고요? 어떤 얘기했는데요? 너 못 봤어. 왕따 얘기요? 자기가 왕따라고 했어요? 제가 막상 그 실시간 라이브를 못 봐가지고 왕따 얘기를 못 봤네. 근데 뭐 사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이제 40대 30대 후반 그리고 이제 다들 사회생활을 하고 그런다면은 왕따 같은 거는 없다. 그냥 본인이 결이 안 맞고 본인이 초대받지 못한 곳에 있을 뿐인 거지 왕따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못 어울린다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빠지면 되는 거고 꼭 다 같이 갈 필요 없잖아요. 미스터 킴이 그때 표정이 많이 안 좋았다고요? 아 그래요? 미스터 킴이? 내 여자친구가 왕따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순자씨가 굳이 이 라이브에서 왕따 얘기 꺼내서 그럴까? 저는 미스터 킴님 성격상 내 여자친구가 왕따라서 라기보다 아마도 굳이 라이브에서 왕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여러분 미스터 킴님 입장에서는 28기 순자님이 28기 상철씨랑 연애를 했었잖아요. 전남친 얘기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 저는 성숙한 면만 따진다면은 순자씨가 갔다 오고 결혼까지도 해보고 아이도 있지만은 순자씨는 미성숙하다 생각해요. 오히려 미스터 킴님하고 순자씨하고 있는 때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미스터 킴님이 많이 순자씨를 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좀 그런 더 성숙해 보이더라고. 미스터 킴님도 다른 남출들하고 있을 때 보면은 그렇게까지 성숙한 이미지의 어른은 아니지만은 여기 순자씨하고 같이 커플된 상태로 같이 나온 거 보니까 순자씨보다 훨씬 어른다웠어요. 아무튼 여러분 미스터 킴이랑 순자씨는 28기 이야기 영수 있잖아요. 이야기 영수씨가 하는 그 팝업 행사 때 순자씨하고 미스터 킴님이 만난 거래요. 미스터 킴은 28기 이야기 영수씨랑 사기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졌고 순자씨는 28기 영수씨랑 이야기 영수님이랑 이제 그 같은 기수 그러다 보니까 28기 영수씨 행사를 통해서 두 분이서 만난 거죠. 그래서 미스터 킴님이 순자씨가 이뻐가지고 반해서 DM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미스터 킴님이 5일 정도 만에 고백을 해가지고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근데 일단 봤을 때 순자님이 정말 미스터 킴님하고 난 재혼까지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가볍게 만나는 사이? 가볍다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연애만 하는 사이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그냥 미스터 킴님하고 연애하는 사이 그렇게 좀 보여줬어요. 엄청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하트가 뿅뿅 나오고 그런 거 같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순자씨가 미스터 킴님하고 이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이유가 미스터 킴님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아니라 미스터 킴님이 본인의 아이랑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한테 살갑게 잘 해가지고 그래서 호감이 생겼대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시작의 첫 단추가 미스터 킴님이 이제 순자 씨의 어머니 그리고 순자 씨의 아이까지 보면서 좀 거기서 이제 잘하는 거 보고 호감 생겼던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시작의 첫 단추가 그렇게 막 좋게 끼워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이 있는 도시분들이 뭐 미혼인 사람이든 아니면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처음 만날 때 그 초기에 아이를 서로 보거나 가족들을 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뭔가 아이도 뭔가 나중에 좀 더 관계가 깊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괜찮고 그 상대방의 어머니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좀 더 관계가 정말 깊어진 후에 보는 게 좋지 연애 초반에 봤을 때는 좋은 점보다 문제점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미혼인 사람 입장에서는 미스터 킴이 미혼이잖아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이라는 존재를 내가 그냥 듣고만 있는 거랑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간혹 이제 그 도식인 분들이 아니 어차피 아이가 내가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고 그럼 빨리 보고 매를 빨리 맞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뢰와 관계가 이제 좀 많이 깊어져가지고 단단해지고 나서 이제 만나는 건 괜찮지. 단단해지고 나서 이제 상대방의 아이를 직접 보고 아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런 관계도 없이 약간 단단해지기 전에 아이를 만나는 거는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완전 다른 상황. 매를 미리 맞는 게 아니라 미리 맞는 게 좋지가 아니라 그냥 그 매가 끝나는 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좀 만나면서 6개월에서 1년? 한 6개월 정도 만나면서 6개월 이상 만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단단한 관계가 됐다.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만나는 게 그 아이에게도 좋고 그 당사자한테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빨리 연애 초반에 만나는 거는 저는 100이면 100 다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좀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관계가 이제 단단해지기가 힘들어져요. 미스터 킴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나는 결혼도 안 해봤고 결혼 생활도 안 해봤고 육아도 안 해보고 아이도 안 낳아봤어. 이런 미지의 세계를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남의 애예요. 남의 애를 보면서 이게 딱 느끼게 되는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오히려 이 부담감 때문에 순자 씨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부담감부터 먼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도식 여자분들이 순자 씨처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막 급해. 막 빨리 내 애를 보여주고 싶어해. 보통 그때 만났을 때 남자들 싫어요. 부담되고 불편해. 물론 겉으로는 이 여자랑 만나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애가 이쁘다. 막 엄마 닮아서 이쁘네. 그렇게 말을 하겠지. 근데 속으로는 아주 찝찝하고 불편하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 충분히 서로 깊은 관계도 아닐 뿐더러 단단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스며들고 이제 우리 둘이 정말 좀 가깝고 깊은 사이다. 그렇게 신뢰가 형성된 후에 봐도 뭔가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전 남편과 전 처음 만나면서 생긴 아이인데 근데 그런 게 형성되기도 전에 아이부터 빨리 보는 거는 거의 진짜 뭐 정말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있는 돌싱이 됐든 미혼인 분들끼리 만나든 간에 우리 가족한테 잘해가지고 만났다? 정말 최악입니다. 사기당해. 나한테 잘해야지. 우리 가족한테는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게 해도 나한테 잘하고 좀 사람 자체가 좀 색깔이 분명하고 당당하고 그런 사람 만나야지. 내 가족한테 잘한 거 의미가 없어요. 내 가족한테 잘하는 거는 아무런 그런 장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하고 살 게 아닌데 내 남자친구랑 내 가족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 것도 아닌데 내 가족한테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 어쩌다가 한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봐가지고 인사하고 그냥 얼굴 보고 있다 가고 그런 건데 오히려 가족한테 잘하는 거에 대한 기대값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서먹해진다거나 자주 못 보게 된다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 앞에 생긴 그 관계 때문에 더 문제될 때가 많아요. 너 연애할 때는 내 가족한테 잘했으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내 가족하고 불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된다니까. 이미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순자 씨하고 순자 씨 애를 이렇게 신경 쓰는 것도 되게 벅차.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순자 씨가 나중에 미스터 킴님하고 더 깊은 관계가 돼가지고 뭐 재혼을 한다거나 같이 산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순자 씨 가족한테 계속 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니까 그냥 잘 지낸다. 불편하지 않게만 지낸다. 그 정도지. 그렇게 잘하는 거를 엄청 뭐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자님 별론데 미스터 킴은 왜 좋아할까요? 미스터 킴님도 이제 외로우니까. 여러분 이제 40대가 되면은 많이 외로워합니다. 20대 30대 때는 나 혼자서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면은 외로워해. 외롭다 보면은 이제 나는 술을 추운자인데 그때는 이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괜찮네 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두 분이서 그렇게 2달 정도 만나다가 서로 저격을 하는 저격 사건이 있었대요. 2달 만나다가 헤어지고 헤어졌을 때 서로 뭐 인스타에다가 저격하고 그런 게 있었나 봐. 그거를 미스터 킴이 쉼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쉼표. 순자가 장난을 잘 친대요. 순자 씨가 28기 때도 남자친구한테 장난
장난치는 거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계속 막 이제 미스터 킴을 긁는데, 예를 들어서 미스터 킴이 되게 말이 길고 서론이 길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길다, 말하는 게 뭐 재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살살살 이제 건드리나 봐. 그럼 미스터 킴님이 그만해, 그러지 마, 나 기분 나빠, 이렇게 하다가 순자님이 계속 이렇게 쿡쿡 쑤시니까 미스터 킴님이 그만 좀 하랬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둘은 소소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싸우면은 되게 크게 싸운대요. 둘이 또 언제 저격하고 언제 또 언팔할지 궁금하니까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아. 저 원래 출연자분들 팔로우 정말 막 끌리고 좋아하는 분들 아니고서는 팔로우 잘 안 하는데, 미스터 킴하고 28기 순자님은 언제 싸우나 저격하나 궁금해가지고 팔로우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구옥수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둘이 또 언제 싸우고 언제 또 저격하고 그런 거 티내갈지 모르니까 이 두 분 다 팔로우하라고 구옥순도 농담식으로,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머스크님께서 그거 보고 집어를 개 못 준다 싶었어요. 순자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근데 정말 나쁜 버릇이거든요. 이게 계속 상대방이 그만해, 기분 나쁘니까 그만해, 알았지, 그만해. 근데 계속 그걸 건들고 또 건들고, 지 혼자 재밌다고 계속 건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랬잖아 정색하면은 장난인데 왜 정색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격인 거죠. 순자님은 그런 걸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순자님은 나의 이런 거를 받아주는 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장난치는 것도 사랑스럽게 봐줘야 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아주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미소킴님이 좀 고생 좀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소킴님이 이제 순자씨하고 만날 때 이런 부분은 좀 내가 고민이 많다라고 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순자씨는 돌싱이고 그리고 나는 미혼이다, 아이 있는 돌싱분을 나도 처음 만나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그 순자씨의 아이와 순자씨한테까지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일단 이 말을 이제 입 밖으로 꺼낸 것 자체가 서로의 약간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를 확인하는 그런 얘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웬만해서는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라면은 안 꺼내는 게 좋죠, 웬만하면은. 근데 미소키님이 이제 꺼내는 거 봤을 때 미소키님도 순자씨하고 만나는 거에 있어서 벽이 있구나, 뭔가 본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면서 둘이 연애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있는 도시하고 연애를 하든, 아이가 없는데 아이 있는 도시끼리 연애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연애를 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염두는 하지만은 크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깊게 생각하면서 고민까지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미스터키님은 그런 부분을 되게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크게 생각한다는 거를 이제 촌장 라이브에서 얘기할 때 되게 또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을 되게 크게 염두하고 있다는 것도. 탁형님이 미스터킴 편을 들다니, 미스터킴님이 촌장 라이브에서는 너무 멀쩡했어. 점잖고 멀쩡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상대적이잖아요. 일반 분들하고 다 같이 있잖아. 미스터킴님이 빌런인데 구옥순하고 28기 순자랑 같이 있으니까 미스터킴이 너무 멀쩡하던데? 같이 있는 사람이 구옥순하고 28기 순자라 가지고 너무 멀쩡해 보였어. 점잖고. 미스터킴이랑 옥순이랑 결혼한 영호님이랑 자녀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다른 거군요. 88호님 말씀대로 이번에 28기 옥순이랑 28기 영호씨가 혼인신고하고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호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물론 하겠지만은 입 밖으로 드러낸다거나 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부분까지 그냥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내가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8기 영호 씨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미소키님은 아직 미혼 시인데다가 아이 있는 돌싱을 또 처음 만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소키님은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촌장 라이브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본심이, 그런 내가 신경 쓰고 있고 좀 스트레스 받아하고 고민이 있는 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튼 28기 영호씨가 28기 옥수님의 아이까지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미소킴은 28기 영호씨랑 다르게 순자님의 아이를 조금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신경 쓰고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미소킴은 순자씨와 순자씨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하더라고요. 또 싸우고 또 헤어지고 또 서로 저격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있겠죠. 순자가 뒷담화 많이 한다고 매깁니다. 28기 때 아무래도 왕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되게 탁형 이 나쁜 새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같이 못 어울리면 하니까 못 어울리지 않을까? 아니, 순자님이 뒷담화를 많이 하니까 못 어울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못 어울릴까? 저는 다 뭐 이유가 있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 둘이 그렇게 2달 정도 연애하다가 크게 싸우고 이제 쉼표를 찍고 헤어지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서키님이 순자님이 너무 좋아서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재결합을 했대요. 순자님도 미서킴이 이 수염 기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염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수염을 기르니까 미서킴이 입이 튀어나왔는데 입이 튀어나온 거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단점이 보완된다 라고 하면서 칭찬같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칭찬인지 매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에 든대요. 둘이 뭐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싸우겠지 뭐. 둘 다 성격이 그런 거 얘기 다 하고 필터링 없이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또 아마도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 얘기에 대해서도 구옥순이 결혼 얘기 나누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미서키님은 따로 별 얘기 안 하고, 순자님 같은 경우는 내가 되게 섣부르게 빨리 결혼해가지고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연애나 이런 거 있어서는 섣부른 결정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격하고 언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순자씨는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미서키님은 막상 미서키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죠. 나는 그래도 내가 나이도 있고 한데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결혼 생각에 대해서 없이 뭐 섣부른 결정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해는 하면서도 막상 미서키님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막 좋을 리는 없어요. 순자씨는 매사에 그냥 장난식으로 이제 건드는 거예요. 장난식으로. 물론 거기에 진심도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장난친 거 잘 받아줘야 돼, 이런 게 깔려있다 보니까 뭔가 계속 그 은근히 미서킴을 찌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님 같은 경우는 악플 때문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엄청 많이 힘들었대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대. 근데 미서키님을 만나다 보니까 미서키님 덕분에 많이 좀 힐링도 되고, 미서키님이 듬직한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순자님 미서키님 만난 게 아무래도 그 악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힘든 와중에 나한테 다가와주니까 기댈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이상 기대지 않아도 될 때 그때도 순자님이 미서키님을 만날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순자님이 그냥 평온한 상태일 때, 그냥 내 일상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미서키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주 힘들어가지고 나락가 했을 때 그때 만난 거잖아요. 힘들 때 만난 사람하고 계속 잘 가면 참 좋겠지만은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만나면은 내가 괜찮아졌을 때는 괜찮아지고 나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힘들 때 함께한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엄청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안 그런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줘서 고맙지만은 너와 함께 있으면 나의 힘든 시간이 계속 떠올라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순자님이 과연 이 악플로 인한 상처가 다 회복이 되고 이런 힘든 시기가 다 끝났을 때도 과연 미스키님하고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될지는 한번 봐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딱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잘 만나시고 이쁘게 만나시면 좋겠지만 이 관계가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이 두 분이 뭐 연애를 하네, 인스타그램을 하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간접적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막 보고 그 정도였지, 이분들이 실제로 뭐 얘기하고 이런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만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촌장랩에 나와서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순자님이 개인 인스타 라이브 이런 데에서 내가 28기 나온 거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구옥수님이 뭐 지금도 후회하냐, 지금 후회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미서키님하고 연애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순자님이 뭐 지금은 뭐 엄청 후회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순자님이 정말 막 미서키님 만나가지고 너무 신나고 좋아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느낌이에요. 완전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28기 영호씨하고 28기 옥수님이 만날 때 두 분이서 이제 같은 그림에 나왔을 때는 서로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게 막 눈에 보였는데, 미서키님하고 28기 순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보이진 않아요. 서로 확신도 없으면서 방송에는 또 왜 나오는 걸까요? 관심 받는 게 좋으니까 나온 거 아닐까요? 미서키님이 그 얘기 했거든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관심 받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미서킴하고 그리고 순자씨하고 이렇게 두 분이서 계속 잘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할 때 순자님이 출연자 뒷담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아까 채팅창에서 둘이 서로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정말 둘이 쓸데없이 불필요한 얘기, 말하면은 불편해지는 얘기들을 그냥 막 얘기하더라고. 이분들의 성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이 또 싸울 거고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출연자들 뒷담화 한다는 얘기를 굳이 또 뭐하러 해. 뒷담화 많이 하겠지. 왕따 나가는데 뭐 불만도 있고 뒷담화 많이 하겠죠. 첩첩장 모임에도 초대 못 받고 하니까 당연히 불만 있고 할 테니까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은 그게 순자님이 얘기할 게 아니라 미서키님이 또 그렇게 듣고 하는 거니까 그게 더 나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디 프로필 있잖아요.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구기옥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구기옥수님이 상당히 순자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게 뭔가 느껴져. 아닐 수도 있는데 딱 봤을 때 순자하고 구기옥수님하고 순자님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구기옥수님이 순자님을 딱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느낌? 바디 프로필 왜 찍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순자씨가 이제 정기적으로 바디 프로필 막 이렇게 계속 사진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구기옥수는 나는 이제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혹시 남자들한테 어필하려고 찍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딱 물어보더라고. 그 순자씨 말로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기록으로 남기려고 찍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기옥수님이 28기 영철이가 바디 프로필 보고 확 달아올랐던데 그런 거 보면 이성적 어필을 하려고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구기옥수님이 28기 영철씨 얘기 꺼낸 게, 이게 그 28기 영철씨 딱 그 장면 때문에 영자씨하고 만나다가 영자씨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헤어졌잖아요. 계속 고통받아. 28기 영철씨는 뭐 실제로 방송 외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28기 때 워낙 꼴보기 싫은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 고통받는 것 같아요. 순자씨 바디풀 보고 완전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었잖아. 아무튼 순자씨는 나는 내 성취,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고 내가 어디까지 나의 한계인지 그런 거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다. 그리고 내가 딱 그렇게 남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실제로는 남자들이 되게 열심히 했다, 너는 정말 놓지 않고 열심히 너를 관리했구나, 좋은 얘기 많이 해줬었는데 나는 솔로가 이제 자극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28기 영철의 그런 부분만 나왔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디 프로필을 계속 찍을 거냐고 딱 물어봤는데 구옥순이 순자씨는 컨셉 촬영이나 기념이 될 만한 사진들은 계속 찍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순자씨가 하는 그냥 나는 내 자기 만족으로 찍는다, 남자들한테 어필하려고 찍는 거 아니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똥 같은 소리인 게 뭐냐면은 왜 보여줘 그런 남자들한테? 여자한테 안 보여줬잖아. 남자한테만 보여줬잖아. 그래놓고 무슨 남자한테 어필하려고 찍은 건 아니라 그래. 남자들한테만 그렇게 보여줘놓고 나는 무슨 가치관인지 모르겠어. 정말 남자한테 아무런 어필할 마음이 없었던 거라고 정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 자기 만족은 개뿔이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이면 그냥 사진 찍고 자기 핸드폰 안에만 그래 해놓던가. 미서킴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미서킴이 바로 남자친구잖아요. 남자친구인데 그런 얘기 뭐하러 해.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다 빌런이었어요. 약간씩 문제가 있고 방송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다 약간 좀 빌런 같은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가지고 거의 바디 프로필은 과학이다 그 정도긴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바디 프로필을 찍고 그냥 나만 보면 상관없어요. 나만 보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거나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그거를 공개적인 장소에다 올리는 거는 그거는 저는 솔직히 다 비정상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엉덩이, 허벅지, 골반, 가슴 약간 정말 민감한 부분만 빼고는 다 일단 드러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 빼고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공개적으로 오픈되게 이제 보여지는 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단은 저는 관종짓이라 해요. 관종짓. 제가 만약에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바디 프로필을 그렇게 공개된 곳에다가 계속 하려 그래. 저는 몇 번 이제 얘기해 볼 것 같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나만 보면 되지 굳이 막 사람들한테 다, 남자들도 다 보는데 그러면 또 그 남자들이 보고 DM도 하고 할 텐데 나는 그런 거 안 하길 바란다 했는데, 아니 여자친구가 계속 난 그래도 내 만족인데 내가 그냥 그 사람들하고 안 엮이면 되는 건데 나 못 믿냐 이렇게 한다면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알았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 더 이상 자기 만족이 아니라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아무튼 여기 순자씨하고 미서킴은 데이트를 그냥 소소하게 평일날 서로 일 끝나고 잠깐 만나고 그런 식으로 그냥 데이트한대요. 왜냐면은 순자씨가 주말에는 애 보고 순자씨도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냥 평일날 끝나고 잠깐 만나고 뭐 밥 먹고 산책하고 그렇게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도식물을 만날 때 이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인 거죠. 아무래도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있어줘야 되고 평일에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연애를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이가 있는 도시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서로 아무리 외모적으로 성격적으로 맞아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렵지,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 게. 서로가 마음에 드는 점은 미서키님은 순자씨가 예쁘다, 근데 이제 보완되면 좋겠다는 점, 순자씨가 말을 예쁘게 안 한다, 그래서 말 좀 예쁘게 해주면 좋겠대요. 근데 28기 순자님은 28기 때도 똑같았어요. 그 28기 순자님이 28기 때 모습 때문에 악플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뭐 사실상 미서키님하고 연애할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미서키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악플 많이 받아도 사람은 잘 안 변해. 그리고 순자님이 생각하는 미서키님의 장점은 듬직하고 든든하다, 단점은 서론이 너무 길다, 말이 많다.
구옥수님이 미소키님한테 그래도 속초에서는 쩔이었는데 여기 이번에 그 순자님하고 이렇게 컵을 했으니까 주인공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잖아요. 구옥수님도 기껏 게스트 모셔놓고 물론 재밌자고 본인이 그냥 얘기한 거였겠지만은 좀 미소키님이 되게 불편해하고 언짢아하는 게 너무 티가 많이 났었어요. 구옥수님이 좀 불편하고 싫은 거. 구옥순이 순자님한테도 되게 센 질문 했거든요. 순자님 성격 때문에 여자인 친구들이 많이 없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순자님이 내가 사실 여자인 친구도 많은데 결혼하고 서로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다 끊겨서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없다고 했던 거였다. 사실은 여자인 친구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옥순도 말이 셉니다. 구옥순도 7070님 말씀처럼 말이 센데 구옥순이도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잘 안 변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미스킴님이 뭐 악마의 편집이니 뭐니 하지만은 다 내가 한 말들이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라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미스킴님이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구옥순이나 여기 28개 순자처럼 뭐 니깟 것들이 뭔데 뭐 니들이 날 알아? 뭐 니들이 그때 상황을 알아? 하면서 불만을 갖고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지 뭐. 아무튼 제가 이번에 촌장 라이브 보면서 구기옥수님이 진행하는 건 너무 재밌고 그리고 구기옥수님이 워낙 방송감도 좋으시고 해가지고 되게 좀 스킵하는 거 없이 재밌게 잘 봤는데 미서킴님은 괜히 나왔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 괜히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서 뭐 잘 만나시겠죠. 잘 만나시고 그럴 텐데 안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키님이 계속 오랫동안 보면 볼수록 미스터키님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계속 봐도 별로인 출연자도 있잖아요. 뭐 선마태아나 턱식이 정말 별론데 미스터키님은 보면 볼수록 또 장점들도 많이 보이는 그런 분이지 않나. 순자님하고 이쁜 연애를 잘 하면서 만나시면 좋겠어요. 구기옥순이나 순자씨 같이 이런 분들은 뭐 어떤 뭐 악플을 받든 사람들한테 뭐 비난이나 비판을 받든 이렇게 했을 때 뭐 쥐들이 뭔데 지랄들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서키님은 이런 부분들이 좀 비호감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나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미서키님 되게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